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요즘 성남은 아수라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영화보다 더욱 실감납니다. 그래서 제2의 아수라 영화가 개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행위가 공공이라는 뒷배를 안고 대장동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 이재명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라 주장하며 궤변을 이뤄놓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고 해야 할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5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은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냥 허가해주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나? 대장동 의혹은 나의 성과와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성과와 실력을 인정할 기회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측근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지사다운 행태죠.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도 측근들이 비리에 연관되어 구속되면 입장문을 내고 측근이 아니라고 해 주변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이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원인들에게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9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의 제보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입장을 고려해 이들의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해당 남성은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주민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믿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국감장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과시적 발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언급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에서 측근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과연 이를 믿었을까요? 이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날 국감장에서 또 다른 주민들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결국 우리가 500에서 600만 원에 계약한 것을 화천대유 성남이들이 계약을 하면서 반값에 후려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수용해 특정인들이 땅 투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복창이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을 택지 조성 원가로 통일할 것을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 2019년 7월 훨씬 고가인 감정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 측은 이주 택지의 공급 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해 뒀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 가격이었음에도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 측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공공개발의 성과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이는 세 측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이들이 우선사업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성남이들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죠.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감정가격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개발의 외피를 뒤집어 쓴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 선량한 원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내막이 밝혀지면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사와의 연결고리는 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는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의 명수입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은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대선판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도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심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간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없다면서 이사를 직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 의원은 성남시가 50% 플러스 1 지분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면서 100% 토지 강제에 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만큼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토건 부패 사업이라는 것이 반증이 아닐까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문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